가끔 유튜브 댓글창이나 방송하면서 올라오는 채팅창들을 보면 애니를 추천해달라는 글들이 은근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를 얘기해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봤던 애니들 중 좀 재밌었다 하는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대작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원나블이라던가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명탐정 코난은 좀 식상할까봐 제외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추천드리는 애니들의 장르들은 소년 만화, 스포츠물, 힐링물, 옛날 애니, 탄탄한 스토리, 추리, 병맛 이렇게 총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소년 만화 장르 중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정의감이 누구보다 뛰어난 미도리 아이즈쿠가 최고의 영웅이 되는 과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참고로 이 애니메이션 세계관에는 개성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개성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구보다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미도리아라는 인물은 개성이 없는 인간이었고 과연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죠. 과연 이 무개성인 미도리아 이즈쿠라는 인물이 어떻게 최고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린 소년 만화는 귀멸의 칼날입니다. 이건 솔직히 원나블급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넣을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만 올해 극장판이 하나 개봉하기도 하니까 넣어봤습니다.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탄지로라는 인물이 오니, 즉 요괴가 되어버린 자신의 여동생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니들의 근원인 키부츠치 무잔을 없애기 위한 여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보통 애니메이션들은 원작인 만화의 뿌리가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원작만을 봐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보다가 원작을 보면 이게 같은 작품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핵폐기물로 미슐랭 음식을 만들었단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대충 예상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소년 만화는 주술회전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타도리 유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저주라고 불리는 괴물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고 그 저주를 무찌르기 위해 주술고전에 들어가 주술사가 된다 라는 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주술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스토리도 재밌긴 하지만 너무 멋있는 캐릭터들이 많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매력 있는 캐릭터 몇 명만 소개해드려보자면 얼굴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유입시킨 고조 사토루, 그리고 그런 고조 사토루 옆에서 또 수많은 여성 팬을 유입시킨 게토 스구루, 과묵하다가 입열 때 매력이 터지는 이노와키 토게, 동료의 숫자와 배치는 의 나나미, 악역이지만 섹시한 료맨스 쿠나 등등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좀 슬픈 점이 있다면 이렇게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 주인공인 이타도리 유지의 존재감이 흐릿하다는 게 있겠네요. 아무튼 애니 볼 게 없다면 이렇게 주술회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네 번째로 추천드린 소년 만화는 체인소맨입니다. 체인소맨 세계관에는 여러 악마들이 나오고 그 악마들과 계약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중 총의 악마와 계약한 사람이 거대 악역으로 나오고 그 총의 악마를 덴지라는 주인공이 쫓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체인소맨 애니메이션은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라인 덕분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시즌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이 재밌는 걸 이어서 볼 수 없다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1기 이후의 내용인 내재편이 극장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추천드린 소년 만화는 원펀맨입니다. 이 원펀맨 같은 경우도 너무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라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빼기엔 너무 명작인 애니메이션이라 넣어봤습니다. 이 원펀맨이라는 작품은 취미로 히어로 활동을 하지만 취미 활동이라고 치기엔 너무 강력한 사이타마라는 인물이 여러 빌런들과 맞서 싸우며 생기는 일들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애니메이션들은 원작을 초월한 작화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이 원펀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원작 작가분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리신 바람에 애니가 너무 큰 기대를 받게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1기 같은 경우는 원작과 비슷한 작화에 연출은 원작 초월급을 보여준 덕분에 호평을 받은 반면 2기는 1기에 비해 너무 퀄리티가 낮아져서 욕을 많이 먹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작화로 욕을 많이 먹은 작품이긴 하지만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보면 꽤 볼만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원펀맨 3기가 나오게 됐으니 안 보시던 분들도 원펀맨 3기를 기대하시면서 1, 2기를 다시 정주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소년 만화 장르에서 추천할 만한 작품들이고 이번에는 스포츠물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좀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쿠로코의 농구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마 농구 애니메이션은 슬램덩크가 있어서 쿠로코를 추천한 이유가 좀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리는 기준은 애니메이션 기준이라 슬램덩크를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게 슬램덩크가 만화는 진짜 잘 뽑혔는데 그에 비해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너무 별로입니다. 물론 극장판은 잘 뽑히긴 했으니 슬램덩크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쿠로코의 농구로 넘어오자면 이 쿠로코의 농구 같은 경우는 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꽤 볼만한 스포츠물입니다. 쿠로코의 농구는 다른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플레이라는 쿠로코와 그 누구보다 주인공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카가미라는 인물이 만나 농구를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인물들 간의 케미 보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인물 간의 케미가 좋다 보니까 BL물이 많이 생겼다는 풍문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좀 가슴 뜨거워지는 스포츠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쿠로코의 농구를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포츠물은 하이큐입니다. 하이큐는 키는 160대의 작은 키이지만 운동신경과 점프에 가담하는 다른 큰 키의 배구 선수들보다 우수한 히나타라는 인물과 본인밖에 모르는 플레이를 하다가 게임에서 배제된 코트 위의 제왕 카게야마가 만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배구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하이큐 보고 소름 돋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을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물론 하이큐 투 더 탑이라는 파트부터는 작화가 좀 이상해서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전 시즌까지는 작화, 연출, 스토리 모든 것이 완벽했어가지고 이렇게 추천드려봤네요. 이렇게 스포츠물에선 두 가지를 추천드려봤고 다음은 힐링물을 추천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힐링물은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스파이 패밀리라는 애니메이션은 스파이인 아빠, 암살자인 엄마, 그리고 초능력자인 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가짜 가족을 만들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의 정체만 들으면 이게 뭔 애니메이션인가 싶겠지만 보고 있으면 되게 힐링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이들이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파이를 하는 로이드 포저, 어느 순간부터 가짜 가족이 진짜 가족 같아지기 시작한 요르 포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양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좋은 가족을 만나 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은 아냐 포저, 이 세 명이 조화를 이루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다른 애니메이션은 몰라도 이 스파이 패밀리는 안 봤다면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한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린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힐링물은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힐링물이라기보다는 로맨스물에 가깝긴 한데 제가 로맨스물 거의 안 봐서 로맨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힐링물 컨텐츠에 넣어봤습니다. 솔직히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건 여주인공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본 거였는데 작품을 보니까 남주도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풋풋한 두 남녀의 간질간질한 관계를 보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힐링물은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세계물을 그다지 안 좋아해서 프리렌도 처음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화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흔한 이 세계물이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초반에는 되게 힐링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중반부터 뭔가 몰아치더니 후반부에 들어서 다시 뭔가 잔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잔잔한 힐링물을 원하신다면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세 가지 힐링 애니메이션들을 추천드려봤고 이번엔 옛날 애니들 중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랑고교 호스트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하루 일한 여자아이가 남장을 한 다음 호스트부에 들어가서 여자를 꼬신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호스트부에는 많은 남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남자들이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 캐릭터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게 장르로 따지자면 역할앤물이라 남자들이 보기엔 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육국밥 돈가스를 좋아하는 상남자 바가민이 재밌게 봤으니 아마 남자분들도 재밌게 보실 것 같네요.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무조건 재밌게 보실 거니까 당장 가서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두 번째 옛날 애니는 이누야샤입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 분들은 이누야샤를 안 본 분을 찾는 게 어렵겠지만 어린 분들은 이누야샤가 뭔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누야샤는 인간인 어머니와 요괴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반요 이누야샤가 진짜 요괴가 되기 위해서 사원의 구슬이란 것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행 과정에서 세슈마루라던가 금광가의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참고로 금광가의 이야기는 마음이 아련해지고 세슈마루는 잘생겨서 눈이 즐거우니까 충분히 볼만한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누야샤를 아직 안 보신 젊은 분이시라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이렇게 간단하게 옛날 애니 두 가지를 추천드려봤고 다음은 스토리가 명작인 애니메이션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소개한 애니메이션들이 다 스토리가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스토리인 작품들을 말해드려보죠. 첫 번째로는 진격의 거인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거인을 피해 벽을 쌓고 살던 인류가 벽이 뚫리며 거인의 공격을 허용하게 되며 벌어진 일들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진격의 거인이 겁나 띵자인 게 초반엔 소년 만화 장르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물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딥해져요. 그리고 스토리가 딥해질수록 더 애니에 빠져들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진격의 거인을 다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최근에 진격의 거인 극장판도 개봉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격의 거인을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토리 명작 애니는 암살교실입니다. 암살교실은 달을 파괴한 살선생과 그 살선생을 죽이기 위해 살선생에게 암살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라인만 들으면 이게 뭔 내용인가 싶겠지만 이 살선생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스토리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와 함께한 추억들이 모이고 모여 마지막 화에서 감정선이 터지게 되는데 진짜 이 마지막 화가 개쩝니다. 뭘 말하면 다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암살교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토리 명작 애니는 바이올렛 에버가든입니다. 이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전쟁에서 돌아온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다른 사람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자동 수기 인형이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적어주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 필요 없이 어떤 특정 에피소드가 진짜 감동이에요. 진짜 제발 재밌고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 명작 애니메이션 세 가지를 추천드려봤고 다음은 추리 장르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사의 혼전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약사의 혼전말은 평원 약사의 딸로 태어난 마오마오라는 인물이 납치돼서 궁에 들어갔다가 왕비의 눈에 띄게 된 덕분에 궁에서 일하게 되며 벌어진 일들을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약사의 혼전말이라는 제목 덕분에 추리 장르라고는 상상도 못하실 건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아 이거 추리 애니메이션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주인공인 마오마오도 겁나 예쁘고 여기 나오는 왕비분들도 겁나 예쁘니까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추리 장르 애니메이션은 최애의 아이입니다. 솔직히 최애의 아이를 어디 장르에 넣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추리 스릴러 장르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리 장르에 넣어봤습니다. 이 최애의 아이라는 작품은 고로라는 의사와 사리나라는 병약한 아이가 아이돌인 호시노 아이의
자식인 호시노 아쿠아와 호시노 루비라는 아이로 환생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아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뒤 아쿠아가 복수심에 불타서 아이를 죽이는 흑막을 찾는다는 것이 메인 스토리 라인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큰 장점으로는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연출이랑 작화도 좋고 무엇보다 오프닝이랑 엔딩곡이 참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아직 애니화 되지 않은 원작 후반부 스토리가 개막장이라 이걸 어떻게 애니화할지가 좀 걱정이 된다는 게 있네요. 그래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부분까지는 재밌고 볼만하니까 얼굴로 힐링하고 싶다면 최애아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그 다음은 병마 장르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장르에 추천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감옥학원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건 좀 야한 장면도 있는 애니메이션이라 남자분들은 겁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야해서 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 개웃겨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야한 장면이 나오는 짤을 보고 뭐 어쩌다가 저런 장면이 나온 걸까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지금까지 봤던 엔간한 애니들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 병맛 같은 거 좋아하고 밑도 끝도 없는 개그물 좋아하시면 감옥학원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쓸데없이 작화도 좋아가지고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꽤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추천드려봤습니다. 솔직히 오늘 말한 거 말고도 디지몬 시리즈라던가 유희왕, 4월은 너의 거짓말 등등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옛날 애니메이션들이나 너무 생소한 애니메이션들을 말해드리며 흥미가 떨어질까봐 넣지 않았네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과 사람들이 안 봤을 만한 옛날 애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 봤을 만한 애니메이션들을 다 얘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못 넣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지 않은 것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다면 댓글에 추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